군함으로 돌격 부대를 만들고 있는 듯한 중국 해군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몇 년간 붕어빵 찍어내듯 군함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함정수를 역전했는데요. 2021년 1월 현재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은 350척 이상으로 미국의 293척을 넘어섰습니다. 미 국방부조차 중국의 건조 능력은 미국을 앞섰다고 인정했는데요. 2019년 한 해만 28척의 군함을 만들었는데 이지스함도 7척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주력 전투함으로 사용 중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31년 동안 75척 건조했습니다. 연평균 2.4척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건조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조차 혀를 내두를 만합니다. 중국은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한 급인 055형을 2년 반 만에 5척 진수시킨 것은 물론 10척이 넘는 동급 함정을 전국 각지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판 이지스함 051D형도 3년간 20여 척이나 건조했죠. 한 척당 8천억 원에 달하는 군함을 아주 쉽게 뚝딱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중국의 속도전 속에는 군함의 검증 단계는 없습니다. 미국조차도 차기 구축함 주말특급 소도함 건조를 5년간 진행했고 소도함과 이번함 간격의 갭을 약 2년 정도 두고 성능 시험과 결함 등을 검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어드미럴 고르시코프급의 소도함과 이번함 사이에 약 2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근 군함 건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초도함 시험평가 기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마치 배의 성능은 중요치 않다는 듯이 말이죠. 이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군함으로 인해 전술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해군 전략 중 1함 40호가 안 된다면 40함 1포씩 만들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급의 한 대와 하급의 수십 대가 전력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로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든 기술이 부족해 성능까지 신경을 못 쓰든 겉은 멀쩡해 보이나 함정의 속은 어떨지에 대한 의구심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임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2016년 임팩에 중국은 052C형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명중률로 망신을 당하죠. 고정 표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중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사격 통제 장치에 심각한 결함을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그 당시 중국이 자랑하는 이지스함 타입 052D 3번 함 창샤함이 중러 연합해상 훈련을 위해 위풍당당하게 출항했으나 발트해로 이동 중 일주일 만에 기관 고장으로 인도양에서 표류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러시아 혼자 뭐 했을까요? 군함은 아니지만 2018년 중국의 핵잠수함이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는데요. 심한 소음 탓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위치가 노출되어 이틀간 쫓겨다니다 결국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2019년에는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항공모함 산둥함은 시험 운항 중 갑판이 붕괴돼 지지대를 받쳐놓은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산둥함의 전신인 야오닝 항모 또한 갑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함재기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SNS에는 중국 군함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돌아다니는데요. 파도가 높이 치는 상황에서 군함의 문이 견디지 못하고 파도에 문이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 해군들은 몸으로 막아보고 나중에는 강목 등을 이용해 문을 고정시키느라 일념이 없고 다른 쪽에서는 모든 장병들이 바가지를 동원해 물을 퍼나르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닌 듯 바가지가 갖춰져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런 성능의 배들을 숫자만 불리는데 혈안이 된 중국을 보고 옛 소련이 생각난다는 누리꾼도 있었고요. 어떻게든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중국의 제정신이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조선 산업 붕괴에 다다른 중국 내 조선소를 살리려는 자구책으로 군함 수주를 마구 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군함을 마구 만들어내듯 다른 배들도 마구 만들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함과 똑같이 많이는 만드는데 잘 만들지는 못하는 양상이 그대로 중국 조선업에도 나타났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조선업 1위였던 우리나라를 제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값싼 노동력과 자본을 앞세워 수주량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건조 가격에 25% 정도 싼 가격을 불렀는데요. 수십억에서 몇백억씩 아낄 수 있는 선사 입장에서 중국을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2018년까지 근 10년 이상을 중국이 줄곧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 조선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죠. 그 10여 년 동안 중국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배들을 마구 만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해운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SNS 모임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항해사나 기관사들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매우 낮은 선박 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토로하고 있고
선주사 및 선원 모두에게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은 호평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매끄럽지 못한 용접, 여기저기 잔고장, 납기일 지연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배를 만들면 배 구입값을 거의 제로 금리로 중국 정부에서 빌려줍니다. 이런 파격적인 금융 혜택에도 결정적인 사건으로 세계 선사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LNG선이 2018년 시운전 중 멈춰서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운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사이 선사의 손해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10년 감수하게 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선사에서 6대의 LNG선을 중국에 맡겼는데 1년 이상 납기일이 지연되고 부대는 처음 들어보는 조선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LNG선의 한 대 가격이 대략 2천억 원입니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배값뿐 아니라 운임 정지기간 동안의 손해, 바다에서 퍼져버릴 경우 실린 물건값, 해양 사고 위험 등 천문학적 돈이 날아갑니다. LNG는 선적부터 운반 하역까지 모든 순간이 폭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그 일대를 초토화 만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싼 수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검증된 신뢰와 안정성이 선사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쌓아온 중국 조선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급기야 2018년 중국 내 270여 개 조선소에서 새로운 수주를 하나도 따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19년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에서 우리나라는 약 44%의 점유율로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합니다. 중국은 1위를 뺏긴 조언이니 LNG선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밀렸다고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LNG선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적어도 점유율 80% 이상 차지하거나 100%를 채우는 등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이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LNG 탱크용 철 생산을 포스코가 개발했는데요. 니켈합 금강을 국산화하고 이번에는 망간과 철을 섞은 고망간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LNG 탱크에는 니켈합 금강이 주로 쓰였는데 니켈보다 망간이 생산량이 많고 가격도 저렴하며 용접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LNG선의 가격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NG는 영하 165도 이하로 액화 상태로 운반하게 되는데 증발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가스가 차게 되면 폭발의 위험도 생기고 원제품의 손실도 막을 겸 다시 포집하여 액화 상태로 돌려놓은 기술이 필요한데요. 결정적으로 중국 LNG선과 우리나라 LNG선에서 증발량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화된 LNG를 100% 다시 액화로 만드는 기술을 배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벙커시유와 LNG를 모두 연료로 쓸 수 있는 이중 엔진인데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양 오염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해 앞으로 선박에서 바다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순차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LNG는 석유보다 친환경적인 연료이자 탄소 배출 제로로 암모니아, 수소 등의 미래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 연료를 할 수 있습니다. 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각국의 배들은 이중 엔진을 이용하든가 LNG 추진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이미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하역 작업 없이 배에서 바로 급유가 가능한 LNG 벙커링선을 이미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따지면 공중 급유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 연료로서 LNG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LNG 운반선은 물론 LNG 추진선, LNG 벙커링선 등 향후 10년간 3,000척 넘는 대규모 발주를 예상하면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발 LNG선 100적 재팟이 터진 가운데 수주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NG선에만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컨테이너선, 유조선 발주도 늘고 있다며 배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거제시 전체가 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선사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주변 상가들의 폐업 신고율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던 조선소 직원들은 텅텅 빈 도크들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평생을 거제에서 보낸 조선소 한 직원은 4년 전 구조조정 칼바람이 조선소에 불어닥치자 20년 넘게 동고동락한 동료들은 하나둘 떠났다며 24년간 함께 일했던 부서원 중 절반이 해고되거나 희망퇴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도 해고된 선후배들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중국이 차근차근 불만과 불신을 쌓아 올리고 있을 때 우리 조선업계는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 올리고 있었고 묵묵히 힘든 상황을 버텨준 이들 덕분에 거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부디 오래오래 거제해 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